아무래도 좀 여름이고 그래서 테마를 좀 약간 가볍게 한번 잡아보자 라는 식으로 해서 여행이라는 주제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여행이라는. 근데 사실 이 여행이라는 주제와 한시를 엮어서 같이 읽어보려는 거는 이제 제가 항상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런 희망사항이었는데, 겨울에 했을 때는 사실 너무 춥고 그래서요 어디를 갈 마음의 여유가 생기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날이 좀 더우면 또 더운 거 피해서 이렇게 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여행이라는 주제가 조금 잘 들어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여행이라는 주제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이 여행이라는 거를 이제 한시와 엮을 때 무작정 엮어낼 수는 없고 최소한의 분류가 좀 있어야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그냥 아주 좀 거칠게나마 세 종류의 여행으로 제가 묶어봤습니다. 어떤 거로 묶었죠? 뭐 이렇게 들춰보셨나요? 네, 지금 한번 이렇게 넘겨보세요. 이게 종류가 한 세 종류가 나와 있는데, 네, 국내 여행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국외 여행, 이제 해외여행이나 마찬가지겠죠. 그 해외여행이 있고, 세 번째는 상상 여행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제 우리와 굉장히 익숙한 테마죠, 여행이라는 거. 시간이 있으나 없으나 항상 우리는 여행을 꿈꾸고, 그렇죠? 특히 너무 이 복잡하고 이 정말 각박하고 이런 사회를 살아가는데 뭔가 이렇게 도피를 하고 싶잖아요. 그럴 때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이제 여행인데, 뭐 실제로 갈 수 있든 갈 수 없든 간에 항상 이 마음속에 이렇게 한켠에 자리 잡고 있는 테마가 바로 여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거를 이제 한시로 엮어낼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해서 이렇게 세 종류로 묶어놨고, 이제 여기 이렇게 묶으니까 이제 대체적으로 다 들어갔어요. 다 들어갔고요. 한 몇 편의 작품 빼고는 대부분 조선시대, 조선 선비들이죠. 네, 조선 선비들, 그래서 뭐 사대부를 포함한 뭐 중인까지 포함해서 어떤 지식인, 그러니까 조선시대 어떤 지식 정보를 같이 공유하고 그 다음에 그걸 활용하고 재창출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 적어 놓았던 그런 한시들, 그런 걸 주제로 이제 해봤습니다. 그런 걸 이제 표본으로 뽑았고요. 앞부분은 이제 좀 조선 이전의 그 시기로 이제 소급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 분류로 나누어 봤습니다. 자, 그러면 국내와 국외 여행, 이 안에서 또 소분류가 가능해요. 자, 오늘은 이제 한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앞부분에 좀 인트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제 좀 워밍업, 여행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다 같이 생각을 해보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국내 여행, 국외 여행, 특히 이제 조선이라면 조선시대 신분이 계급이 있었고 그런 이제 전통사회죠. 이 근현대랑은 이제 전혀 다른 그런 시기였죠. 그때 이 국내와 국외 여행 어떤 종류의 또 여행으로 나누어질 수 있을까요? 정말 내가 가고 싶어서 내 여비를 다 털어가지고 가는 여행은 사적인 여행이겠죠. 그러면 사적인 나왔으니까 사적인 것과 대가 되는 게 어떤 걸까요? 네, 공적인 여행이겠죠. 자, 그러면 사적 여행은 사실은 이렇게 기회가 많지 않았어요. 첫 번째 이유가 뭘까요? 우리 지금 요즘 마음만 먹으면 돈만 있으면 떠나잖아요. 교통수단. 뭔가 이렇게 나를 운반해줄 그런 나를 이동시켜줄 수단이 없어요. 많지 않아요. 그래서 사적 여행도 사실은 제한적이에요. 오히려 이 기회가 더 많았습니다. 공적인 여행이 훨씬 더 많아요. 왜? 내 사비가 들어가지 않아도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나를 안전하게 이동시켜줄 사람들과 그 다음에 운송 수단이 또 동반이 돼요. 그럼 공적 여행을 어떤 걸 공적 여행이라고 할까요? 사신으로 가는 거예요. 네, 사신으로 가는 거. 그러면 이거는
사신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신으로 이제 해외에 외교의 임무를 띠고 이제 가는 거예요. 외교관으로서. 그런 사신의 임무를 띠고 가는 공적여행은 어디에도 해당돼요. 국외 여행에도 해당이 되겠죠. 자, 그러면 국내에는 어떨까요? 국내에서의 공적여행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맞아요. 예. 또 뭐라고 그러셨어요? 출장. 출장, 맞아. 네네, 같은 이제 말씀인데, 이제 인소를 옮겨갈 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영남 관찰사였는데, 조금 있다가 뭐 몇 년 뒤에 호남 관찰사가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지방으로 발령이 날 수도 있고. 그럴 때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뭐 요즘 같으면은 뭐예요? 서류 딱 받고, 해당하는 날짜에 그냥 차 타고 딱 출근을 하면 되지만, 예전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몇 달 전부터 집도 옮겨야 되고, 그쵸? 그 다음에 이렇게 막 가야 되잖아요. 정말 몇 달을 거쳐서 몇 달까지는 아니네. 그렇게 넓진 않으니까. 하여튼 며칠을 걸쳐서 거의 한 달 가까이 걸쳐서 이렇게 옮겨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자기 눈에 닿는 모든 풍경들 이런 거 감상하면서 쓰는 게 바로 공적 여행에 관련된 거고 거기에서 쓰는 것들이 바로 공적 여행의 이 이제 주제가 되는 그런 한시겠죠. 자, 그러면 상상 여행이 또 있습니다. 상상 여행은 어떤 게 있을까요? 상상여행 많이 하시죠? 전 맨날 해요. 너무 시간이 없고 뭐 어디 정말 동네 슈퍼 갈 시간도 제대로 없으니까 상상여행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인데 어떤 게 있을까요? 조선선비의 상상여행이다. 책? 무슨 책이요? 그 책을 딱 펴면 나오나요? 거기 지명이 딱 나오나요? 네? 꿈에서, 네, 그건 이제, 네, 그 목유라고 그러죠. 꿈에서 이제 유람한다. 그래서 목유록도 많이 썼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가지 못하고, 그리고 본인이 가고 싶은 공간을 만들기도 해요. 그거는 이제 보통 목유라고 하죠. 또, 진짜 상상으로 내가 정말 있는 곳에 가는 거예요. 시를 통해서. 시를 읽고요. 누구의 시를? 다른 사람이 갔던 사람, 예, 가능해요. 또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런 경우. 아까 책이라고 힌트 주셨는데 책 중에 어떤 책일까요? 그러면 역사서요? 그러면 이거는 타임머신을 타고 공간 이동을 하는 어떤 기행문. 네, 기행문이요. 또 이게 제일 먼저 나올 줄 알았더니 안 나왔네. 그렇죠. 지도. 우리 이제 여행 같은 거 갈 때 보통 여행 정보지 많이 보잖아요. 예전에 여행 책자 많이 보죠. 네. 예전에도 그런 지리에 관한 정보가 담겨져 있는 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지리서들. 그 다음에 지도들. 네, 이런 것들을 딱 보면 어떻게 해요? 이 정말 작은 조선에 그것도 아주 작은 골목 안에 집이 있어요. 더 이상 이제 어떻게 갈 수도 없는 처지예요. 그러면 오히려 뭘 막아놓으면 내가 처지가 안 되면 더 가고 싶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상상 여행이라는 어떤 그 루트를 통해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상상 여행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우리 한번 교재를 한번 볼까요? 이제 우리가 뭘 같이 서로 읽어 나가야 되나 그런 것들을 한번 볼 기회를 갖자면 뭐 거의 맨 뒤에 뭐 해서 뭐 몇 페이지 한번 이렇게 쭉 넘겨보시면 조선 선비들이 여행했던 각국이 다 나와 있습니다. 예, 이거는 그냥 내가 한양에 살기 때문에 저기 그 북쪽으로는 여행을 못 가. 그리고 금강산 또 한라산 가고 싶은데 한라산 못 가요. 그래서 어떤 국내에서만 어떤 그 욕망이 표출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다 있는 거예요. 상상은 끝이 없잖아요. 해외로까지 다 있는 거예요. 해외로까지. 근데 해외 어디요? 각 대륙별로. 심지어 어디까지 나와 있습니까? 거기에? 베네치아도 나와 있고요. 트란실바니아라는 곳도 나와 있고요. 그렇죠? 인도도 나와 있어요. 예, 이런 데까지 다 어디로? 상상으로 여행을 했다는 얘기예요. 예, 그만큼 여행에 대한 욕구는 아주 가까운 곳에서부터 아주 멀리까지 쫙 퍼져 있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이 조선시대, 이 뭐 15, 16, 17, 18, 19세기까지 살아갔던 그런 조선 선비들의 욕망과
그 다음에 지금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그것과 상당히 일치한다라는 거예요. 별로 다르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되게 좋은 소재가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읽어보고 싶었어요. 예.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은 이제 살살 어디서부터 이제 국내 여행서부터 이제 차근차근 좀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저번 특강 때는 이제 당시를 주로 했습니다. 그렇죠? 당시를 했는데 이제 요번에는 우리나라 한국 한시를 위주로 한국 한시만 들어 있어요. 뭐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할 경우에 뭐 당시라든가 아니면 중국의 이제 몇몇 시들을 인용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철저하게 이번에는 그 한국 한시를 소재로 공부를 좀 해볼까 합니다.